당신이 잠든 사이 한국의 밤거리에서 30조 원 규모 산업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 넥타이 부대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화려한 유흥가가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한국 경제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가 당신의 지갑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개인 사업장이 49만 개에 달했다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 매출이 9점이 퍼센트 폭락했고 노래방은 8.3%가 사라진 이 현상 뒤에는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것은 문화 자체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산업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금융 리스크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유흥업계를 떠받치던 법인 카드 시스템 전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기업 접대비와 임원 회식비로 돌아가던 이 거대한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클린 카드 도입으로 유흥업소 결제가 막히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순환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주들이 개인 자금으로 메워야 하는 이 공백은 결국 대출과 부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4, 50대 남성들의 여유 자금이 부동산 대출 이자와 폭락한 주식에 묶여 있습니다. 20, 30대는 월 실수령 230만 원으로 생존하느라 소비 여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변화가 한국 내수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유흥업계 종사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 감소는 다른 업종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로 전직한 이들조차 과당 경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고 상권 전체가 슬럼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이 붕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당신의 일상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 붕괴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의 유흥산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현금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매년 30조 원이 이 생태계를 통해 돌아가면서 부동산부터 금융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던 기업 접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든 균형이 깨졌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것이 그저 도덕적 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법인카드로 지출되던 접대비가 연간 15조 원 규모였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하자 중소기업들의 매출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식점부터 택시까지 이 현금 흐름에 의존하던 수많은 업종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변화가 개인의 소비 패턴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4, 50대 남성들이 과거처럼 현금을 뿌릴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줄어들면서 추가 대출 여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동시에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로 여유 자금이 모두 증발해버린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20, 30대는 아예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월급의 60%가 주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젊다면 유흥에 돈을 쓰는 것보다 생존이 더 급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불과 3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촉발했지만 근본 원인은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급락이 만들어낸 소비 절벽이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젊은 층의 개인주의 확산으로 집단 소비 문화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변화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붕괴가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유흥업계와 연결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은행들의 담보 평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과 홍대 같은 핵심 상권의 임대료가 30% 이상 떨어진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투자한 리츠와 부동산 펀드들이 연쇄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간접 투자하고 있는 연금이나 보험 상품들도 이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지역 은행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받았던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파산하면 담보로 잡힌 건물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더욱 끌어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것이 국한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급 효과는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치킨집까지 밤시간 매출 급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도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개인 사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가진 차량 할부 대출과 보증금 대출까지 연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금융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카드사들 역시 유흥업소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면서 수익 구조 재편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혜택이나 적립률도 앞으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아직 금융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기업 부실이 본격화되려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충격은 앞으로 몇 달 후에 올 것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대출들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부실이 터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위험 신호들을 미리 포착하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변화가 개인의 일상과 지역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를 관찰해보면 이 붕괴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퇴근 후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오후 6시 이후 도심 상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적거리던 종로와 을지로 일대가 지금은 오후 9시면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재앙입니다. 당신이 자주 가던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이유도 바로 이 야간 소비 절벽 때문입니다. 서빙과 주방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던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출에 내몰리고 있어요. 임대료를 못 내 쫓겨난 소상공인들이 전세 보증금마저 날리면서 주거 불안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 감소는 다시 다른 업종으로 번져가면서 경제 전체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는 것도 이 연쇄 반응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지방 도시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목포와 군산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밤 9시 이후 택시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남은 50대 이상 주민들만으로는 야간 경제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런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반토막 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지방에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화가 사회 전체의 계층 구조까지 뒤바꿔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유흥업계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던 종사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 서비스업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월 1,000만 원을 벌던 웨이터가 월 200만 원 배달 라이더로 전직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력 급감은 명품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소비재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소비재 관련 주식들도 이런 구조적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 주변 상가의 임대 공고 숫자를 세어보면 지역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록에 3곳 이상 빈 점포가 생겼다면 그 지역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가 과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곳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주 이용하던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실질적인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의 하루 매출이 과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면 해당 지역 소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 통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금융 시스템의 건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면 대규모 부실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당신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를 넘어서면 임대료 급락과 자산 가치 하락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소비 심리 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편의점과 치킨집 같은 기본 소비재 관련 업종마저 매출 감소를 보고한다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죠.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리츠나 부동산 관련 펀드의 배당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수입 감소와 공실률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승인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도 금융 경색의 전조 현상입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처들의 결제 지연이나 외상 요청이 늘어나는지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제적 혼란 속에서 생존하고 기회를 찾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투자 상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매우 위험한 착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유흥가 인근 건물들은 당분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이 있다면 손절 타이밍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대신 생활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 중심의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소비재보다는 필수재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외식이나 오락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구조적 하락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어적 섹터들입니다. 의료와 교육, 그리고 기본 생필품 유통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요. 당신의 소득원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각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채 관리에 있어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현금 흐름 관리와 재고 회전율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상 거래는 최대한 줄이고 현금 결제 비중을 늘려서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면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문화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격변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최종적인 마음가짐과 행동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기존의 투자 공식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소비 문화와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부정과 회피,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헛된 기대입니다. 당신이 취해야 할 자세는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택시 기사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보다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투자 결정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서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험 분산은 이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의 유동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현금화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부채 관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수입원 개발이나 기술 습득 같은 장기적 투자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신 주변의 네트워크도 이런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관계들을 강화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적응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변화의 시대야말로 새로운 부와 기회가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당신이 준비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이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채로 변화를 외면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유흥업계 붕괴가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적 파장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산업 하나의 쇠퇴가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현금 순환이 멈추면서 촉발된 이 연쇄 반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부터 금융까지 모든 영역에서 균열이 확산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새로운 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험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자산을 보호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와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경제적 격변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정보와 통찰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와 실행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당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경제적 대전환의 시대를 지혜롭게 통과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되고 기회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경제적 여정에 지혜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